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무명TV 최환규 목사입니다. 한반도와 중국 대륙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로 붙어 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이 어렸을 때에는 쉽게 건너고 또 이렇게 강의 넓이가 적은 곳에는 깡총 뛰어서 건널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록강 건너 중국, 두만강 건너의 중국도 한반도의 산세와 지형이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 자연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동북평원 쪽, 흑룡강성의 그 동북평원 쪽으로 가면 일망무제의 만주평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까지는 산세나 강세 지형이 한반도와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 대한민국은 항상 중국과의 연관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조건에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새로운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중국. 특별히 시진핑 시대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강화하면서 더욱 새로운 중국으로, 특별히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에 중국은 더욱 디지털 대변화를 겪으면서 디지털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데, 중국은 디지털 레닌주의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디지털 레닌주의의 길로 가는 신중국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오랫동안 중국을 연구한 중진학자입니다. 이분은 중국에 대해서 일가견을 갖고 있는데, 이분의 글을 참고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중국은 마오쩌둥 이후 처음으로 살아있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개인 숭배 운동을 벌이는 나라다. 즉 시진핑을 숭배하는 분위기, 이것이 현재 중국의 모습입니다. 또 알리바바, 텐센트 등 빅테크 기업과 게임 산업, 사교육까지 공산당이 통제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본주의의 껍질을 버리고 사회주의로 본격 그 궤도로 들어가고 있고 궤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변환 시대에 중국 경제 견인의 주체는 빅테크로 대표되는 민간 기업들입니다. 민간 대기업들이 공산당의 고리타분한 경제 운영 틀에 불만을 품고 당의 노선과 다른 목소리를 내자 공산당이 전격적으로 손보기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공산당이 경제 주도권을 쥐고 경제판을 새로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민간 기업들은 그래서 당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앞장서고 민간은 후퇴하는 국진민퇴의 조류로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의 기업의 성공과 실패는 이제는 공산당의 자비가 결정하게 됩니다. 시장에서의 성패, 생사여탈권, 이제는 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당의 자비가 결정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외국 기업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중국에서 열립니다. 2008년 첫 번째 베이징 올림픽이 중국의 경제대국 부상을 과시하는, 전 세계에 알리는 선전장, 전시장이었다면 동계올림픽은 중국 체제, 사회주의 체제의 우수성과 우월성을 과시하는 선전장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의, 자유문명의 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식,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문명, 이 위대한 문명이 전 세계에 우뚝 솟아있다고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선전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 안면인식 기술, 전국에 깔린 CCTV, 감시 CCTV죠. 이런 모든 것을 통해 디지털 레닌주의 체제를 전 세계에 전시하고 알리는 장으로 동계올림픽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중국의 시대가 열리고 미국의 시대는 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종이 호랑이라고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퍼 타이거다. 쇠퇴하는 미국, 페이퍼 타이거다. 이렇게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인들은 그러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시진핑 정권이 분발 유의, 할 게 있으면 분발해서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치면서 나간다. 타개하면서 나간다. 공세적으로 나간다. 방어적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제 중국은 칼을 뽑아들고, 중국 특색의 칼을 뽑아들고, 문명의 칼을 뽑아들고 전 세계를 향해 한번 내리치겠다. 검을 뽑은 이상 뭐라도 베겠다 하는 기세, 전랑 외교로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중국 대사의 최근의 말은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미국에 있는 중국 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Shut up! 입 닥쳐! 주둥이 닥쳐! 속된 말로 하면 아가리 닥쳐! 이 외교관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Shut up! Shut up, mouse! 이 말은 전 세계를 향해 전랑 외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디지털 레닌주의의 힘, 그것을 웅변적으로 선포하고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심장부에서 Shut up, mouse! 입 닥쳐! 주둥이 닥쳐! 아가리 닥쳐!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심장, 무게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나라를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Shut up, mouse, 그 정도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행동으로 할 것입니다. 조선왕조말 구한말 20대 초반의 원세계가 고종황제라든가 신하들을, 고관대작들을 향해서 했던 행동들을 역사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조선. 당시에 청나라의 한 관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 놈들은 때로는 살살살살 얼리고 때로는 한 대씩 후려치면 된다. 그게 조선 놈이다. 중국이라고 하는 저 나라는 5,000년간 이 한반도를 다루는 기술이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Shut up, mouse! 미국에 가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중국. 디지털 레닌주의.
중국의 검을 뽑아든 시대, 그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가 안보와 경제가 일체화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보와 경제의 융합, Security and Trade Nexus, 이게 연결됐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되었다. 여기에 기초해서 대한민국은 그 생존의 길, 미래의 길을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병일 교수는 이런 조언을 합니다. 한국의 리더들은 자유, 인권에 기반하고 창의와 법치가 보장된 민주시민사회라는 원칙과 가치에 충실해야 한다. 중국 비위를 맞추려고 온갖 멸시에도 침묵하다가는 한중 충돌이 벌어져 되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이를 것이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레닌주의로 들어간 중국, 디지털 레닌주의의 검을 뽑아든 중국, 초강대국 미국을 향해 셔트업, 입 닥쳐, 주둥이 닥쳐, 아가리 닥쳐라고 말을 하는 중국, 그 옆에 생존하는 한국이 가야 할 길, 그 원칙의 길, 그것을 최병일 교수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리더들은 자유, 인권에 기반하고 창의와 법치가 보장된 민주시민사회라는 원칙과 가치에 충실해야 된다. 이것이 한국의 생존의 길이다 한 것입니다. 최병일 교수의 조언이 계속 이어집니다. 중국은 14억 인구 가운데 9천만 명이 공산당 당원인 세계 최대 공산당 국가이다. 이런 중국 체제의 속성을 제대로 알고 원칙과 가치에 입각해 당당한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은 중국의 속국 백성이 돼 질질 끌려다니며 과거와 같이 멱살 잡힌 사람처럼 개 목줄을 한 개처럼 질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표류하는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지금이 한중 관계를 바로잡을 척기다. 바로잡을 시기이다. 이런 조언을 최병일 교수가 합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으로 탈출한 중국 반체제 민주 인사를 저희 집에서 6개월 정도 보호하고 국제적인 구명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 정부는 한국으로 도망해온 탈출한 망명한 반체제 인사, 중국 민주 인사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외교부나 국정원이나 안기부나 법무부, 정부,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부각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반체제 민주인사는 한국에서 고립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0여 년 전인데도 왜 그랬을까요? 중국 눈치를 보는 정부, 정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뿌리 깊은 사대주의의 그 유전자,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병일 교수의 조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한국으로 탈출한 중국 반체제 민주 인사는 제가 스위스에 있는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본부로 직접 연결해서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이 인정한 난민이 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임 난민이라고 합니다. Mandate Refugee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국 반체제 민주 인사는 미국에 있는 중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위경생, 중국 발음으로는 웨이징성 선생, 그 정도로 유명하고 알려진 인물이 아닌 무명 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중국 눈치를 보고
중국 공산당 논치를 보고 그렇게 부담을 가졌었습니다. 위경생 선생, 웨이징성 선생은 1978년에 중국에서 최초로 대자보를 붙이고 민주를 요구한 민주 인사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위경생 선생은 중국에서 1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미국으로 망명해서 현재 중국민주운동 해외연석회의 운동을 이끌고 있고 거기에 회장, 중국식으로 주석 일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한반도 역사상 한반도에 주는 중국의 압도적인 영향력,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한국, 우리의 미래의 길에 있어서 최병일 교수의 조언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참고할 가치가 있다. 정보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의 문명입니다. 이 진리와 자유의 문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미국 동포, 일본 동포, 유럽 동포 등 해외 동포들께서는 이 책 황하의 물결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